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간은 2025학년도 합격 전략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환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2025학년도 임용에 합격을 안내할 아주 적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환이 원래 이 합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안내를 여러분한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교과를 한번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장문에도 보면은 문제 해결이죠. 우리 국교로는 문제 해결행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성주의 교육에 입각해서 단계별로 전략을 활용하면 가장 우리가 최적의 목표, 그렇죠,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것 때문에 합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쌤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한다면, 학습을 하면 반드시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당당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격과 기운과 실력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팩트,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이래서 합격자가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 잠깐 살피면은 어떻습니까? 합격 전략은 1강에서는 강사 선택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스포츠니까, 선생님 남자니까 스포츠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LG라는 여러분 야구팀이 그랬잖아요. 29년 만에 성공을 했다, 우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너무 이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나 일반 팀은 그대로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뭐다? 선수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은 감독이 바뀌면서 전략이 바뀌게 되겠죠. 지도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잖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다음 그 예전에 이제 팀이 있을 때, 이제 감독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을 데리고도 그 더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바로 우승을 못하고 좌절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장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케인이 독일로 이제 가고 빠졌는데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제 감독이 부임을 하고 우리 대표적인 우리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부활을 하고 그랬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로 하니까 그 폭발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선에 처지거나 윙으로 오니까 바로 그 능력을 발휘를 못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은 잠재 능력이 뛰어난데, 그러면 여러분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잠재 능력이 뛰어난데도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해주고 지도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감독이 하듯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제 그런 잠재 능력을 100% 끄집어낼 수 있고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그만한 어떻습니까? 능력과 자질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화법에서 배웠던 거죠. 공신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신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에서 이제 바탕을 두게 되겠죠. 그런 선택에 대한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강사가 중요한 것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잖아. 그래 여러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습을 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하죠. 그렇죠. 진단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하는 것을 자기점검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면 형성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수시로 자신의 어떤 학습 능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전략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획기적이다, 획기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선조적으로 학습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한테 합격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 방법을 할 것인가, 지도 전략을 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도 전략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하는 게 최적의 어떤 학습 방법일까? 물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죠. 그렇잖아. 생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쌤이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하면서 합격을 가장 많이 한 여러분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니까 가장 합격이 많이 되더라는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교내에서 말하는 하나의 뭐다? 교수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접목시켜서 자기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방법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자기만의 그렇죠. 관점을 정립해 주는 거죠. 자기만의 학습 전략을 재구성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뭐다?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합격 전략을 제시할 겁니다. 이대로만 여러분 한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25학년도부터 쌤이 새롭게 가장 이제 여러분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의를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과목별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과목을 강좌를 많이 하면은 힘들죠. 이제 비용이 가장 큰 힘듭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2025학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좀 쌤이 좀 낮추었습니다. 그렇죠. 이 강의가 여러 가지 많이 또 여러분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강좌들을 선생님이 많이 이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월별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 세 과목, 선생님은 세 과목 다 강의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게 바로 통합성의 원리가 되겠죠. 종합적인 이제 방법으로. 이 방법들에서 월별로 바로 35만 원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 문화, 국교로, 문법 이것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도록 쌤이 이제 가격을 이제 여러분 착한 가격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비용의 30%를 할인해서 종합반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패키지는 여기는 내용 구조화뿐만 아니라 문제, 진도별 문제 구조화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합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 학습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로 진도별로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별 구조와 그 다음 진도별, 그렇죠. 문제 구조화를 다 합해서 바로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 강의 비용을 바로 50%를 이제 줄여서 108만 원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쫙 이제 그렇죠. 슬립화 시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덜어주는 다 100%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나도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누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볼까요? 2024학년도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 보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일찍 하다 보니까 2023학년도 기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기출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 특강을 무료로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출 분석 특강을 한번 보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출 적중도 특강이 선생님이 이제 카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 그렇죠. 지스쿨의 그 내용의 선생님 코너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출 특강이 이제 있습니다.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2023학년, 2024학년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기출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그때 기출 강의를 하고 기본적인 배점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국교론이 24점, 문법이 24점, 문학이 3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바로 국교론이 26점으로 가고 문법이 22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24점으로 가고 여기에 34점으로 가는 때도 있다. 그때는 문항의 배점이 조금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국교론과 문법은 배점이 거의 동일하고 문학이 32점이 된다는 것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배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목당 2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교로는 과목이 바로 뭐다? 3과목이 되겠죠. 그렇죠? 3과목이 되니까 바로 뭐예요? 2문제씩에서 몇 점입니까? 6문항이니까 바로 24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문학은 보면 어떻습니까? 4과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2문제죠. 8문항이 되겠죠. 8문항이 되니까 32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당 2문제씩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8점이 출제된다. 물론 이제 서답형이 4점짜리가 아니면 기평 2문제가 출제가 돼서 4점을 맞춘다. 그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문법은 마찬가지며 문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다? 안에서 중세와 현대로 나누지만은 실제로 4개 영역에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기평이 이제 반드시 2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문항수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쌤이 이제 지석구례 강사 소개, 이왕 코너 딱 치면은 어떻습니까? 2025학년도 합격 전략 코너, 그 다음에 합격자 특강, 그 다음 여러분이 기출 특강이 이제 들어있어. 무료로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매년 합격자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인지 합격자 특강이 쭉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략 1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을 해요? 강사를 어떻게. 이게 바로 이제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공신력입니다. 공신력.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 수없이 우리 현대 사회에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 시간입니다. 그렇죠.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최고의 결과를 내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 기회비용을 강사가 줄여준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랬잖아. 여러분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5학년도 획기적으로 선생님이 가격을 30%, 50% 다운시켜서 여러분의 경제적 여러분 기회비용을 줄여준 겁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합격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비효율적인 거 당장 여러분한테 혜택을 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격의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합격의 시간을. 그러니까 임용이란 자체가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될 듯 하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적, 임용고시잖아요. 고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고시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선생이다 이렇게 시험을 치면 국어 공무원 시험 착각을 하는데 선생은 여러분 바로 공무원님 중에서도 7급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도 7급 시험은 어렵습니다. 전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교사는 공무원의 직급으로 따지면 7급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초임 교사가. 그러니까 7급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7급 시험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9급 시험하고 동격으로 자꾸 도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선생님 공무원 강의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임용에 대해서 허투루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조금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이 공신력에 대한 설득. 그래서 임용 합격에 처하고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계획하기가 잘해야 되겠죠. 설계가 잘못되면은 그렇잖아. 모든 것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렇죠.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뭐예요? 잘 돼 있어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이 잘 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내를 잘해야 됩니다. 안내를 잘못하면 여러분 뭐예요?
길을 잘못 들죠.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기회도,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허투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날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력을 해주고 촉진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여러분의 형태를 어떻게 이완이 다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한테 해주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되느냐? 그렇죠. 단순히 말로 하면은 여러분은 안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13년 동안 선생님이 이제 임용을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렇잖아. 13년 동안 이런 합격자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평균 한 30명 단위로 이제 이상이 됩니다. 물론 20명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40명대도 이제 있고. 이러면은 바로 우리가 모집 인원의 거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8%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400명 정도 우리가 뽑는다 이렇게 치면은 그렇잖아. 35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한 8% 정도의 여러분 합격률을 선생님이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물론 조금 떨어질 때 있고 많을 때도 있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집 인원에 여러분 어떤 상관이 되지 않고 꾸준하게 합격자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게 탄탄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 특강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거기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랬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직접 많은 게 합격을 하고, 선생님이 대부분의 합격 선생님은 거기서 강사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하고 조교를 했던 1년 동안, 2년 동안 그랬잖아.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조교를 했던 강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자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제일 무엇보다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한 달 듣고 다른 데 가서 듣고 혼자 공부했는데 그것이 합격이 되니까 자기 수강생처럼 사와가지고 그랬잖아. 여러 혜택을 주고 합격자 특강을 찍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그랬잖아.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실제로 그 사람 합격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보죠. 그것은 폐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선생님 다 밝혀놨잖아요. 선생님은 다 이름을 다 밝혀놨습니다. 그랬잖아. 조계였고 몇 년도 했고 몇 년도 했고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 바로 학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했을 때 학력적으로 봐서 남한테 꼴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배경 지식, 베이스 지식과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질이라고 이제 본다면 이 자질만 가지고 우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잖아. 기본 베이스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보세요. 바로 임용에 제일 할 수 있는 게 현직 이제 교사의 경험이 아주 뛰어납니다. 현직 교사의 경험이. 그 다음에 바로 연구부장을 했다는 이 말은 이것이 바로 2차와 직결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교중 연수, 연구 수업을 담당을 이제 하고,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하고 주관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교 현장의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임용 여러분 강사분 중에는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게 아주 지엽적이고, 그렇죠. 부분적인 업무만 담당을 해서 이 교사 자체의 전체적인 바로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제일 공신력이 있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제일 뛰어난 것은 우리가 그래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 강사를 오래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임용국어 강사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그렇죠. 수능 절대의 평가. 지금도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능 강의가 평가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과 그다음 여러분 어때요? 임용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매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같은 것으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재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이제 출제위원도 이렇게 출제위원을 많이 해봤다는 것은 그만큼 출제자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채점의 키포인트가 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엑기스를 이제 제공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임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교과서를 집필했다는 겁니다. 지도서하고. 그렇잖아.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여러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집을 썼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러한 집필전과 같은 교류나 이런 게 이제 경력 화려하죠. 그렇잖아. 이런 다방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가장 최적의 합격의 그런 노하우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실제적인 현상들을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열정만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합격시켜 줍니다. 열정, 알겠죠? 능력, 이런 거는 선생님이 제공해 주겠습니다. 자질,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강의를 이제 수능과 임용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랬잖아. 출제 경량이나 학습 경량을 바로 현장감 있게 여러분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팩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강사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를 하고 나면 스포츠 게임의 감독들을 바꾸느냐 이 말은 선수는 그대로 있는데 왜 감독을 바꾸니까 바로 성적이 들쭉날쭉 하느냐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감독이 바뀌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우승도 하게 되고 감독이 또 바뀌니까 바로 잘하던 팀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독을 바꾸는 것은 바로 강사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능동적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감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시중에 강사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면 그 선택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냥 뜬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 풍문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합격자 전략 특강을 듣고 쌤이 이런 팩트를 찾아보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합격자 여러분 어때요? 바로 그런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기출 해설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쌤이 합격 전략과 그다음 합격자 이런 쌤들의 어떤 특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출 적중도라든지 이런 걸 3개를 동시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그것을 동시에 올리는 강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근데 쌤이 그것이 체계화시켜서 여러분한테 바로 정보를 그렇죠. 객관적인 즉 강사를 선택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오픈을 한다는 자체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이런 어떤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에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랬잖아. 그 다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랬잖아. 비용뿐만 아니라 열정과 시간을 줄여서 최적의 합격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신력이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설득 전략 중에서 공신력입니다. 그랬잖아요. 공신력과 관계 있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실현적인 일종의 자존감입니다. 그렇죠. 자기 실현감, 자기 성취감.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요즘은 여러분, 이제 국교는 여러분 조금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임용을 준비하다 그러면 최소한도 재학생 시절에 아마 교과로는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 거기서 보면은 인지적인 요인보다는 정의적인 요소가 더 강조하죠. 그랬잖아. 요즘 학생들한테는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비슷한데 정의적인 요소, 즉 동기와 태도와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잘 던지고 저 골을 잘 차던 선수도 오늘은 유난히 많은 게 못하고 슬럼프에 빠진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의욕이나 동기라든지 태도나 신념이 약화되면서 그런 게 이제 생기겠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동기 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 되뇌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때, 선생님도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는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에 3번씩 선생님 자신을 칭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그다음 점심 먹고, 그래 점심 먹을 때 이제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딱 끝나고 문을 나서면서 딱 하면서 선생님이 칭찬을 합니다. 나 자신을 항상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퍼펙트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 퍼펙트한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쉬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렇죠. 힘들고. 그렇지만 아주 많은 거에 건강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모든 것이 실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한테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동기유발이죠. 동기유발. 그래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은 바로 수업 전에도 그렇지만 수업 중에도 수업 후에도 계속 동기유발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흥을 돋워주는 거죠. 신바람을 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부는 신바람 나게 해야 됩니다. 힘들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선생님은 자꾸 1년 하면 된다 이러지만 여러분은 본인은 1년이 진짜 될까 안 될까? 또 1년에 실패한 사람은 또 2년 만에 될까 안 될까? 절망과 좌절에 자꾸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많은 게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게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죠. 그러면 힘들지만 올라가면 올라갔지만은 그만큼 정상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강사의 여러분 이런 이제 자질, 자격, 경력, 그렇잖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합격이라는 그 기운을 넣어주기에 충분하죠. 여러분들의 합격에 안내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선생님은 합격이 많은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갈 겁니다. 지도 전략과 학습 전략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렇잖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단은 제일 접하기 좋게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확 2025학년부터는 낮추었습니다. 선생님 전에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의료가 조금 비쌌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어떤 많은 게 하나의 여러분 명품 강의에 대한 자존심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이제 중요해요. 똑같은 우리가 옷이나 이런 걸 입어도 시장에 가면 1,000원, 2,000원 한 것도 메이커가 붙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품의 어떤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여러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또 여러분 장학 때도 선생님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바로 게 여러분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니한테 다 줄게, 공짜로 다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난관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결 방법을,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임용시험의 바로 목적이나 유형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기계 따갑더라는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그랬잖아.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임용도 마찬가지예요. 임용이 어떤 문제가, 이제 저기 여기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바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깨부숴야 됩니다. 그렇죠. 공략해야 되겠죠.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왔고 어떤 난도가 나왔고 어떤 전략으로 나온 걸 알면은 바로 그 문제를 격파하고 공략할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는 생각을 봅세요. 그 이제 시험 출제 문제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적을 무찔러야 내가 승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너무 과격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그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 그래야만이 여러분 뭐에 사활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용은 교사의 교수 능력을 측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은 여러분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학생의 바로 뭐다? 학생의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학습 능력, 수학 능력이죠. 수학 능력.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나 수렴을 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렴적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여러분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어때요? 현장에 가서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거는 교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잠재 능력이 각각 다른, 그랬잖아. 바로 자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학생을 똑같은 하는 게 단계까지 목표를 성취시켜 줘야 됩니다. 달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사는 하나의 감독이에요. 감독.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잠재 능력이 우수하고 능력이 다 차이가 있는 애들을 똑같이 원팀으로 만들어서 우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끌어올려 줘야 되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은 더 상승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수 능력입니다. 지도 능력이라는 걸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학습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는 능력, 그런 표출 능력입니다. 이해 능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과목당 2문제 내지 3문제입니다. 기평으로 나오면 3문제가 되겠고, 바로 서답형이 나오면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넓은 과목 중에서 딱 2문제, 문학도 이런 고전 시가가 나온다면 두 작품만 하면 됩니다. 고전 소설 마찬가지. 그 수백 편의 작품 중에서 2작품이 출제될 거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되며? 중요도 평정을 잘해야 되겠죠. 중요도 평정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접근. 그러니까 전략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막무가내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현대사회 학습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학과 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적을 무찌르려면 바로 뭐예요? 나의 자질도 뛰어나야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뭐예요? 내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 장비가 좋아야 되죠. 현대전은 장비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장비전. 요즘 스포츠도 보면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우수한 운동선수라도 장비가 뛰어나지 않으면은 그만큼 바로 그 능력을 뭐예요?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비가 좋으면은 자기 능력을 보완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장비의 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교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교재가 있지만은 그 교재가 선생님의 과목별로 한 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돼서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 주 교재뿐만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제공해 줄 겁니다. 구조화된 거, 확인학습. 그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전체 구조화된 뭐예요? 내용의 프린터와 확인학습 프린터를 이제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 전에 구조화된 것을 통해서 훑어읽고 전체를 파악한 후에 학습을 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기 점검. 그러니까 확인학습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학습 능력을 점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춘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화된 수업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걸 잘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바로 뭐예요? 이런 한 장이나 줄 핵심 키워드 강의가 꼭 주어집니다. 아까 2문제밖에 없죠. 서답형은 4줄밖에 답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줄을 써주면 실제로 문항 조건 1개는 답안 줄 수가 2줄밖에 없어요. 2줄. 그러면 2줄에는 문항 조건별로 키워드가 1개밖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하면 채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겟다. 우리가 이제 양궁이나 그랬잖아. 이제 권총을 한다, 총을 쏜다 이러면 그 타겟에 여러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앙에 맞춰야죠. 제일 배점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점이 높은 타겟을 여러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관역을 맞춰야만이 최고의 점수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문제의 중요도는 이제 그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알맹이가 되겠죠. 알맹이. 그 알맹이를 여러분한테 계속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단계별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야기했죠. 교과에서는 보면은 우리 구성주의니까 인지구성주의는 전부 단계별 전략을 한다. 이 단계별 우리는 뭐에 성취 기준을 이제 우리는 설정을 해서 한 개 한 개 시스템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뭐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한 방에 뭐든지 뭐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은 없죠. 그런 것은 한 방에 해결되는 인생, 그건 대부분이 우리가 사행성 산업이죠. 로또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행성 산업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극소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평범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 극소수에 있는 0.몇 프로의 많은 게 삶이나 확률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소한도 우리는 70%의 확률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는 뭐에 안정적이고 그랬잖아. 확실하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강의를 이제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사의 공신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잖아요. 강사의 공신력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았죠.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래,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랬죠. 아, 합격할 수 있겠다. 내가 바로 뭐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또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잘 촉진시키고 발현하고 그랬잖아. 또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보충을 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는 신뢰감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듣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은 시중에 너무 많은 강사들, 그 다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잖아. 쏟고 쏟은 많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지만은 직접 자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접해가지고 자기가 신뢰성 있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 집단, 여러분은 전문가잖아요. 그랬잖아.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인간문화재가 되려면 인간문화재한테 배워야 돼. 일반에 뭐예요? 시중에 학원에 가서 우리가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랬죠. 일반적인 동네 취미로 아마추어 할 때는 동네 학원에 가서 배우지만은, 그렇죠. 최소한도 우리가 전공을 하려거나 전공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인간문화재가 되려면 인간문화재한테 와야 그 사람의 인간문화재로서의 자질,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음악인들이나 그렇잖아. 스포츠인들 보면은 처음에 어릴 때 배웠던 지도자, 그 다음에 많은 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되고 성인이 되고 아마추어에 대해서 프로가 되면은 그다음 프로 중에서도 이제 바로 뭐예요? 우리 국가대표냐 아니면 유럽에 나가서 프로미어냐 그렇죠? 이런데 가는 감독들이 다르고 지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왜 자꾸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제 교사들을 자기 스승들을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사사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될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한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꾸 실패를 하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이 카페에 있는데 보면 강사 무용로 있죠. 많습니다. 내가 봐도 왜 저렇게 가르치지? 저거는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겠죠. 너는 그러면 맞나? 그렇죠. 너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냐? 사입이 아니냐? 아까 봤잖아요. 공신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한테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셔. 나가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냐? 자기점, 이 진단평가죠. 이 카드가 있습니다. 자기점검에 1항목부터 있죠. 임용시험을 보는 목적부터 쭉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체킹해 보세요. 이 체킹을 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진단표에 체킹을 해가지고 자기가 전체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과연 나는 지금 바로 어떻게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랬잖아. 어떤 몇 년에 걸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올인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과 병행할 것인가, 1년을 할 것인가, 2년을 할 것인가, 3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자기 진단을 통해서 계획이 설계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합격에, 임용시험의 합격에 가장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똑같이 1년 차다. 이렇게 원래 2025학년도 그랬잖아요. 임용을 처음 한 전부 다다. 이러면 제일 합격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잖아. 그럼 우리 사회에 여러분 상식상 보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이 제일 바로 합격률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왜? 제일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실력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임용에서 합격을 한 사람 보면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이 한 50%.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바로 복수 전공자. 그랬잖아. 국어과가 아닌, 이제 국어교육과나 국어과가 아닌 다른 교과에 나온 사람도 바로 많은 게 한 50% 이래 됩니다. 반반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그걸 이제 일반적인 객관적인 순위를 한번 내보세요. 객관적 순위는 자기는 몇 들, 그러니까 나는 바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다. 그러면 우선 순위로 사회적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성적과 관계없는 겁니다. 사회적 인식 레벨입니다. 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기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그 다음에 바로 국어교육과, 그 다음 국어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부터 쭉 이렇게 이제 내가지고 자기는 지금 바로 많은 게 어느 대학, 어느 과였으니까 전체 인원을 쭉 해서 자기는 전체 우리가 보면은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보통 5,000명, 6,00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6,000명 중에서 자기는 몇 등에 해당할까? 객관적으로 지금 실력과 관계없이 이걸 먼저 점검해 보세요. 이건 존심 상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등급이 등수가 나오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450명 합격을 하는데 6,000명, 7,000명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원자 중에서 그래서 450명 합격이 되면은 자기는 이제 6,000명, 7,000명 중에 몇 등 정도가 객관적으로 갈까?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객관 점수는 여러분 보면은 바로 합격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학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과에 관계없이 50대 50이 됩니다. 실제로 임용되는 사람 보면 스카이 나온 사람 100% 다 되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잖아. 국어교육과나 국어과 나온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등위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게 맞게끔 설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자기는 과연 객관화된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자기를 알고 있느냐, 주관적인 정의적인 형태로 자기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객관화된 수치에 의해서 자기를 알고 있느냐. 막연히 나는 1년만 하면 합격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과연 합격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합격의 프로테이지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50문항을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50문항 외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에서 살펴봐야 될, 그렇죠. 준비하고 자기가 많은 거에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체킹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준비죠, 준비. 그렇잖아. 강사라는 사람을 여러 이제 상품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음식점에 가도 음식이 여러 가지 메뉴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똑같은 붕어빵이라도 어떤 골목에서는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떤 아저씨가 파는 빵이 훨씬 맛있더라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점에 맛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맛집에, 그렇잖아요. 그런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맛집은 비싸면 또 안 갈 거 아니에요. 가성비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뭘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이 가성비에 맞춰야 될 것인가? 가성비에 관계없이 나는 맛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하더라도 맛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바로 맛은 어느 중간 정도만 되면 되지만 가성비하고 같이 이제 하겠다. 아니다. 나는 맛과 관계없이 바로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배를 허기진 걸 좀 다루기 위해서 조금 양을 많이 주는 곳에 맛하고 크게 관계없이 우선 바로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랬잖아. 허기를 좀 달래야 되겠어. 그러니까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을 나는 택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략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뭘 살펴봤습니까? 바로 제1장에서 바로 강사 선택과 바로 자기 점검 항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가장 객관적인 기초적인 베이스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제2강, 3강에서 이제 지도 전략과 여러분 지도 전략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1년 동안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렇죠.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제3강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학습할까요? 자, 우리가 1강에서 바로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기점.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우선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을 이제 끌어내야 되겠죠. 학생의 또 준비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교과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독자나 예상 독자나 청자가 어떻게 상황인지 분석을 잘해. 독자 분석과 청자 분석을 잘해. 그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목적 달성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지도 전략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강. 바로 강사 선택과 여러분의 자기 점검 항목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